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용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어촌 주택 특례편 사례 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갑의 경우에 서울에 소재하는 A주택을 18년 6월에 취득했고요. 그리고 갑의 모는 2001년 12월에 B주택을 취득했는데요. 전남 해남에 소재하고 있고 취득 후에 계속 거주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가 15년 7월 달에 사망을 했는데요. 사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이 개시됐겠죠. 사망을 하고 이후에 갑이 서울에 소재하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 갑이 서울 소재 A주택 양도 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그리고 이 상속 당시에 갑의 사망으로 인해서 B주택은 상속 미등기가 된 상태이고요. 갑은 상속인 4남매 중에서 장남이라고 했습니다. 상속 미등기를 했다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따라서 법정 지분대로 상속이 될 거고, 이 경우에는 자녀 사인이기 때문에 공의 지분율은 동일하죠. 일식 동일하고, 다만 갑이 최연장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갑이 최연장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A주택이 비과세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이게 날짜 순서가 좀 안 맞는데요. 이 A주택의 경우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15년 7월 이후에 취득한 상태죠. 18년 6월에 A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주택 특례가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 개시일 현재 A주택은 보유하지 않은 상태죠. 보유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상속주택 특례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 A주택을 18년 6월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게 종전규정에 하면 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이라고 하면 종전규정에 따라서 상속 개시일 현재 보유하지 않았어도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18년 6월에 취득했으므로 종전규정에 의해서도 상속주택 특례에 의해서는 A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 우리가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다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요. 일단 A주택을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A주택과 지금 B주택을 다시 보유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상속주택이고 지금 최연장자의 소유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모님이 모께서 전남 해남에 소재하고 있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농어촌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 주택 특례의 경우에 농어촌 주택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게 일단 조특법 99조의 4에 농어촌 주택 특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7항에 소득세법에 관련된 농어촌 주택 특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조특법의 99조 4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특법 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먼저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요. 이 농어촌 주택의 취득 기간이 법정되어 있는데요. 취득 기간이 2003년 8월 1일부터, 그리고 고양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사이에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취득 시에 가액 기준이 있는데요. 취득 시에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여야 됩니다. 2억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23년 1월 1일 이후에는 3억으로 올라갔죠. 3억 이하여야 되고요. 물론 한옥의 경우는 현재도 4억입니다. 4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면적 기준으로 대지는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되고요. 주택은 단독이냐 공동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16제곱미터 이내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50평방제곱미터 이내여야 됩니다. 근데 이 대지 면적 기준은 2021년 1월 이후에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21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대지 면적 요건을 따지지 않고요.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이후에 삭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7년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면적 기준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농어촌 주택은 반드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되고요. 도시 지역도 해당되면 안 됩니다. 수도권 외 도시 지역 외에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물론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의 경우에 연천군과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옹진군이 포함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개정이 있었죠. 개정이 있어가지고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강화군도 포함이 됩니다. 강화군도 포함이 되고 또한 우리가 적경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도 농어촌 지역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조금 더 넓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농어촌 주택에서 이제 조특법의 99조의 4회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농어촌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했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7항의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데요. 읍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에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유형에는 우리가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인용주택, 그리고 기농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인용주택, 기농주택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 주택을 농어촌 주택이라고 하죠. 이러한 농어촌 주택의 유형이 이렇게 되고요.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인용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용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인용주택이라고 하고요. 상속받은 주택이나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이나 인용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상에는 취득 시기라든지 취득 가액이라든지 면적에 대한 기준 등이 있었는데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과 인용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가액 기준이나 면적 기준은 없다. 즉 지역 기준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농주택의 경우에는 이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이 가액이나 면적 기준 이런 기준이 없는데 반해서 기농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가액 기준으로 볼 수 있죠. 가액 기준으로는 취득 시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됩니다.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면적 기준으로 주택의 대지는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됩니다.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되고 그리고 기농주택이기 때문에 농사를 목적으로 기농한 것이므로 농지 요건이 있겠죠.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상이어야 되고 이 주택에 대한 요건인데요. 이 주택에 대해서는 면적 요건은 없지만 이 농지 소재지 지역에 소재해야 됩니다. 농지 소재 지역에서 취득해야 되는 거죠.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농어촌 주택으로 전입 요건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으로 이 기농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주택에 대한 양도 요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농어촌주택 특례라든지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 특례의 경우는 그 해당 농어촌주택 외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농어촌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일반 주택을 기농 후 5년 이내에 최초 양도하는 주택입니다. 5년 이내에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 이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해 주는데요. 사례로 돌아가서 이거 조특법상의 농어촌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농어촌주택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농어촌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죠?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라고 그랬죠.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이 농어촌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판단함이 있어가지고
이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비과세 판단 시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판단,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비과세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반드시 농어촌 주택은 3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농어촌 주택은 3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이 일반 주택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농어촌주택 보유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를 했든 이후에 양도하든 다 비과세가 되는데요.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그 이후에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다. 이러면 사후관리 미충족으로 인해 가지고 추징의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주택의 특례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 있는 경우에 일반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농어촌 주택이 있는 경우에 2주택이 해당이 되지만 일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해당 양도주택이 양도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례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이죠. 이 B주택을 상속을 받았는데요. 이게 전남, 해남 소재의 한 주택을 해서 피상속인이 어머님이 5년 이상 돌아가실 때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고 하였으므로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죠. 거주한 주택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4살이므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이 있을 때 일반 주택을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고 있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례에서 농어촌 주택과 그죠? B주택이죠. B주택과 A주택만이 있고 A주택을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이 있고 일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이 B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A주택이 18년 6월부터 취득해서 23년에 양도를 하면 4년 이상 보유했죠. 4년 이상 보유 요건 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한 상태고 지금 갑이 서울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했다고 했기 때문에 2018년 6월의 경우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서울의 전 지역은 18년 6월 현재는 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죠. 2년 거주요건이 충족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A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이게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판단하면서 농어촌 주택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때 농어촌 주택에 우리가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이 있었잖아요.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이 있었는데 어쨌든 상속받은 주택도 농어촌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고 일반 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없는 것으로 보는데 선후에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속주택 특례의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에 관련된 내용이죠. 상속주택 특례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현재 반드시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속주택 특례가 아니라 농어촌 주택 특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항의 농어촌 주택 특례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든 보유하고 하지 않았든 모두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농어촌 주택은 상속주택이죠. 상속주택이고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 개시 전후에 상관없이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이 일반 주택도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에 A주택은 18년 6월에 취득했죠. 18년 6월에 A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상속 개시 당시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이 B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농어촌 주택 특례죠.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항에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으로서 농어촌 주택 특례 대상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지 않은 A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특례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즉 A주택은 4년 이상 보유했고요.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했다라고 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과 상속주택 특례의 내용과 확연히 구별되는 내용이죠. 이상으로 농어촌주택 특례편 사례 1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